둔촌주공은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죠. 세대수가 12,032세대로 저 멀리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투자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재건축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둔촌주공은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 오륜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외곽 쪽이긴 하지만 만 세대가 넘는 세대수 그리고 서울 대규모 신축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둔촌주공 일반 분양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 누가 뭐래도 하락장이었지만 둔촌주공만큼은 청약에 흥행할 거라고 다들 장담했었습니다. 분양가도 평당 3,700 정도 수준이었고요. 인근 헬리우시티 매매 효과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약 결과는 3패였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69대 1로 4대 1도 채 되지 않는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부엌뷰 논란이 있었던 842 같은 경우에는 2.69대 1로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약 실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았죠. 둔촌주공의 상반을 지켜주는 송파 헬리오시티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옆에 개포 쪽도 입주장으로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많이 떨어져서 차라리 이 자금으로 개포동 진입이 낫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 여부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분양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둔촌주공 84 타입 분양가는 12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었죠. 결국 현금으로 12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둔촌주공 청약은 3패하게 됩니다. 작년에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둔촌주공 84 타입 중도금 대출이 이제 12억 원에 걸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 안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겠죠. 그때 국토교통부에서는 특정 주택단지 중심으로 올릴 순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단지 하나의 청약 흥행을 위해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더 완화할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이었죠. 당시에는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단지의 분양 완판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지난 1월 3일에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고 분양권 전매마저 완화가 되게 됩니다. 1월 3일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둔촌주공의 계약 체결 기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요. 둔촌주공을 위해서 정책이 짜여진 것인 마냥 거주 의무 2년이 폐지가 되고 분양권 전매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중도금 대출도 12억이 넘는 84 타입을 포함해서 전 타입 다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 관련 법령 내규의 개정 절차가 필요가 하지만요. 사실 중도금 대출이 되었다면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적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둔촌주공을 선택했었을 사람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다면 나 청약했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아쉽게도 둔촌주공 청약 당시에는 금융 사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더 두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굳이 왜 입장을 바꿔가면서 연초부터 부랴부랴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을까요? 이건 바로 자금시장 안정화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PF ABCP, 그러니까 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 만기가 곧 도래한다고 합니다. PF ABCP는 간단히 말해서 이 PF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기업 어음인데요. PF 대출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약 7,200억 원 규모로 둔촌주공 초기 계약률이 약 77% 정도 되어야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납입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특히 2021년까지는 둔촌주공같이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괜찮은 곳은 미분양 우려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었을 때는 둔촌주공 PF 대출 연장도 어려워서 금리가 12%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분양률도 4대1이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리니 정부가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봅니다. 미분양이 되면 준공이 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작년에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되었고, 경남지역 18위였던 동원건설 사업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건설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더라도 둔촌주공 맞춤형 대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둔촌주공 맞춤형 정책.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둔촌주공 계약률은 사실 이번 정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던 지표였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30% 이상 하락 흐름을 보였던 이 지역들, 고덕, 비사, 위례, 성남 등 동남권 지역이 둔촌주공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 30% 이상의 과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계약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얼어붙었던 심리도 조금은 안정화되고 부동산 규제 완화책 효과와 합쳐져서 다시 보자 동남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이번 주말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둔주 계약률이 어떻게 되는지, 30% 이상 폭락한 동남권 단지들 조금 나아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